예,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버닝썬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양, 불타는 태양,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사소한 어떻게 보면 취객과 그 버닝썬 클럽의 직원 간의 몸싸움이 결국 일파만파 커지면서 우리 뭐 흔한 얘기로 뭐 물뽕을 했느니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난교가 있었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아니 뭐 그까지 아니 가시는 것도 그렇고 연결됩니다. 아니, 그 전에 예. 이 사건이 우리 참 재밌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첫째가 뭐 활락, 쾌락, 뭐 집단 뭐 난교를 했다느니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또 등장하고 네. 물뽕, 마약, 네. 그 다음에 뭐 또 경찰 뇌물 뒷배 봐주는 이제 경찰관의 부패 경찰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지난 2017년, 18년 한국 그 영화계를 풍미했던 그 뭐 재벌가의 삐뚤어진 아들이 뭐 돈 받고 돈 주고 두들겨 패고 뭐 마약 파티하고 베테랑 뭐 그다음에 황정민 나오죠. 내부자 뭐 이런 영화들을 했는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다 연상을 시키는데 네. 이 사건에 아까 말씀하신 뭐 평범한 이제 뭐 폭행 사건이 이제 경찰에 갔다가 이 사건이 아주 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빅뱅 멤버인 승리가 거기에 영업 이사 등재된 이사로 뭐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말이 점점 바뀌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뭐 자기가 뭐 이 건전업소라고 뭐 이제 뭐 유흥업소이니까 내가 뭐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사실 얼굴만 빌려줬다. 근데 보니까 나오는 뭐 동영상 등등이 돌고 있다. 네. 보면은 뭐 경찰에서 이미 압수하고 있는 CCTV 등을 보면은 동영상 등을 보면 그 안에서 그야말로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그 안에서 물뽕을 먹이고 거기서 성폭행이 있었던 것이 나오더라. 그야말로 거기서 사람을 잡아 죽여도 소리 안 들리도록 뭐 특수한 방음 장치가 돼 있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불법 변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뒷배를 봐주는 부패한 전직 경찰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그 전직 경찰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현직 경찰의 단속 등등 이런 것을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는 그룹이 어디겠습니까? 검찰이에요. 그런가요? 자, 문재인 정부 버닝썬이 보니까 네. 우리 저 황태준 TV 이 스튜디오가 있는 역삼동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죠.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래도? 저야 뭐 그런 거 갈 세대. 제가 젊은 우리 일하는 우리 테크니션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대개 연령층들이 뭐 20대가 주축이고 30만 넘어도 들어가기가 클럽이라는 곳이죠. 근데 이 클럽이 영업을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하도 요새 뭐 하자라서 물어봤더니 이제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젊은 남녀가 하는 곳이고 들어갈 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여성들은 그냥 공짜로도 들어오게 해주고 뭐 밖에서 뭐 돈 없는 이제 젊은이들은 됐어요. 그 너무 아니 근데 거기서 마세요. 그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VIP실이라는 거죠. VIP 방. 그 VIP 방에 이제 문제가 되었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런 거죠. 보면은 19살짜리 그야말로 이제 갓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도는 19살짜리가 와서 하룻밤 술값으로 2천만 원을 휙 날렸다. 또 앞서 말씀하셨던 VIP 룸, 그 이제 만수르 세트라는 게 있답니다. 네, 만수르 세트. 만수르 예전에 뭐 아랍의 부호 이름을 빌어서 만수르 세트는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술 먹고 그다음에 뭐 물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연예인도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 방 안에서 1억이랍니다. 하룻밤 1억. 1억인데 그 이제 이 버닝썬이라는 데서 뭐 젊은 사람들 들어오는 데서 소득이라고 하는 VIP 룸에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K-팝 스타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는 이제 룸사롱 같은 데 옛날에 뭐 승행했던 유흥업소 형태에서는 뭐 아가씨들 안 치는 건데 그 클럽에 들어온 젊은 여성들을 거기 안내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인과 오는 게 아니고 돈 많은 VIP 룸에 오는 남자들이 일반 여성들에게 물뽕을 방에 오라도 물뽕을 먹이고 성행을 하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니까 핵심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에 지쳐 있는 젊은 내가 이럴 땐 욕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엑스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돈 벌었습니까?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맞는 덕분에 외제차 몰면서 와서 2천만 원, 1억짜리 쓰면서 한마디로 걔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예전에 보면 그 접객업소에 전문 접대부 뭐 호스티스라고 합니다만은 싫다는 거예요. 이른바 생생 날뛰는 여인들을 헌팅하는 거고 그 헌팅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보면 폭행들이 오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퇴폐적 예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행태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시절에도 칠공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뭐 옛날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버닝썬이라는 그 클럽 그런 유사한 클럽들이 그렇게 보면 치열한 경쟁 업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견들은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하고 이른바 짜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버닝썬을 아까 뭐 말하셨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그럼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나요? 아니죠. 현재는 경찰청, 이 서울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서울 경찰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경찰에다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잘라도 조국 수석은 안 잘랐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그야말로 이건 노무현 때 못했던 검경 수석, 즉 검찰에 힘 빼기를 위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보세요. 밑에 하부단위,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등등등등 하부단위 일선 경찰관들이 그야말로 뭐 부패해갖고 먹었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큰 토착비리 형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 연결이 돼서 관내 그렇게 돼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안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읍참마속을 하고 해서 이번에 불을 켜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러죠. 딱 팔짱 낀 상태에서 야 한번 해봐. 너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과연 너희들이 끈끈이 그렇게 고구마 줄기같이 얽혀있는데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어제 그제죠. 퇴임이 얼마 안 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이 벌써 받죠. 뭐라고 받았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문재인 조국의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경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고 서울경찰 같은 건 그 임명권을 박원순이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이재명이 갖는 거고. 그럼 이재명 지사는 뭐 이제 완전히 활로가 열리네. 빨리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아니죠. 그 지금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이재명 도지사가 임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사권자를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도 토착비리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는데 안 됩니다. 자치경찰 안 됩니다. 굳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연방형 조건이 구비되면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한마디로 헛소리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조국 수석이 지금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게 뭐 너무 허술하고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첫째,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한다는 방향으로 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이게 안 맞고요. 안 맞아요. 검찰 하나만으로도 지금 뭐 공권력 남용이 너무 심대한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면 제2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게슈타포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게슈타포는 이제 경찰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검찰청을 하나 더 고위공직자 주요 사건들을 하는 그 대검 중앙수사부만 하나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걸 또 폐지를 했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한다는 것도 이게 좀 뭐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 권력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그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2년째 지금 공석을 놔두고 개점 휴업입니다. 뭐 특별감찰관 했던 양반을 또 일 잘했다고 청와대 국정원이죠. 국정원 뭐 기조실장을 발령을 냈는데 그런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 자치경찰제라는 거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는 뭐 나라에서 해왔다면 뭐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뭐 연방제의 전통도 없는 단일 그 경찰 체제하에서 움직여 왔던 것인데 더군다나 검사는 그래도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도 있지만은 경찰은 입직 경로도 너무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또 밑에 단위에서의 어떤 뭐 유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저는 뭐 수사를 지휘 감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연방형이라는 게 뭐 우리가 연방 해보지도 않은 나라가 무슨 연방형 경찰잖아. 그래서 저는 첫째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대학을 만들었으면 그 경찰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수사 파트에 지금 밑바닥까지 다 장악을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 뭐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벌써 파출소장 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대학이 그 자기들이 부여받은 특권에 맞게 경찰 실무인 수사를 장악해야 되는데 수사가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인력이. 그래서 자 거기서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바로 그겁니다. 군대는 전투병과 보병 전투병과가 핵심이듯이 실제 경찰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일선 수사 밑바닥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이 좋은 보직, 이른바 경무과, 인사 관련 이런 데 가잖아요. 그거 뭐 다 빨리 또 빠져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서장되고. 근데 저는 검찰총장이 청와대 또 뭐 들이박았다는 것도 참 의아하고. 네.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청와대가 결정해서 행자부 장관하고 국회 가서 법안 통과 책임되는데 왜 이렇게 검찰하고 지금 말씨름을 하나요?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럼 누가 청와대가 센가 검찰이 센가 이제 힘겨루기라고 있는데. 벌써 그럼요. 3년차 들어가니까. 3년 힘겨루기가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를 협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그 한번 쓴 거 있었죠. 우리 황태순 TV에서 조국이 웃을까 검찰이 웃을까. 이게 지난해 12월입니다. 그 당시 김태호 사건 났을 때. 네. 자 보세요. 김태호 사건 나와서 나온 게 뭡니까?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 네. 환경부 보훈처 블랙리스트까지 와 있죠. 와 있는데 그거 실제 김태호 전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전 부처의 전 기관을 다 했고 실질 지휘관은 민정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민정이 사랑해 조국 수석이 지휘하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검찰은 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블랙리스트 있겠네요. 예, 자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얘기했어요. 아니 조국 수석이 기자들하고 비공식 간담회에서 아유 그 동부지검 그 부장검사가 통제가 안 돼서 그게 바로 주진우 검사 얘기, 주진우 부장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했다가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니까 즉시 김의겸 대변인이 그건 가짜뉴스다. 내가 조국 수석한테 확인해봤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기자들은 다 보면 바보입니다. 둘째, 손혜원 문제입니다. 손혜원 문제. 손혜원 문제는 지금 일종의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에요. 손혜원은. 왜 그 여자가 신성 불가침이죠? 아니 그 손혜원이란 그 국회의원 그 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발탁한 사람입니다. 홍보부장이고. 그리고 대통령 집도 팔아주고 그것도 자기 보장하는데 팔아주고. 그러니까 집사 역할도 했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저 목포시 무슨 역사문화지역 지정할 1200그 땡김 파워는 땡기리 초선 의원이 자 이러한 것 등등을 갖다가 검찰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아저씨들아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촛불 이야기했을 때 당신들 우리가 개노릇했다. 온갖 동네 욕 다 먹어가면서 개노릇했는데 이제 토사구팽에 이런 지금 그래서 지금 또 경찰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검사 출신이죠. 그 사건 또 꺼내가지고 흔들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야 그러니까 어따 대고 아니 검사님 이런 거죠. 검사님들 그렇게 잘나셨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초대 법무차관 올랐다가 바로 그만둔 김학의 전 검사 그 동영상 보니까 이것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승리 버닝썬에서 다음에 김학의 그러니까 또 장자연 문제까지 이게 지금 장자연은 그럼 누가 지금 흔드는 겁니까?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그거는 또 언론을 갖다 겁박하는 거죠. 언론 니들도 좀 이제 버닝썬 사건은 이제 이제 폭행 사건이 이제 승리라는 그 아주 대중 스타 그걸로 했고 하다 보니까 뭐 VIP 룸에서 뭐 1억 2천만 원 쓰는 그런 일이라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의 또 상대적 박탈감을 또 자극하고 나중에 뭐 섹스 물뽕 나오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제는 또 검경 수사권으로 튀면서 경찰도 이거를 실실 다룰 수도 없고 뭔가 이제 난도질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공안 조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고 그래야지 우리가
검찰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라고 잡고 있으면서 검찰은 이거 경찰이 스스로 잘 못하면 이거 다시 들어가고 그럼요.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딱 이제 멱살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아마존의 나비 한 마리에 펄럭이는 그 버닝썬의 나비 한 마리가 나비 한 마리가 결국은 플로리다를 치는 허리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